영화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영음소녀. 안녕하세요. 영음소녀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이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날이 정말 시원해졌죠? 그러게요. 이젠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이 가을 하면 또 영화음악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 독서의 계절은 책 아닌가요? 영화음악이에요. 저기요. 영화음악이라고요. 아이고 그만 우기세요. 자, 영음소녀 오디오 클립 오늘의 주제는 MCU 특집 마블이 사랑한 음악감독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마블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마블 스튜디오에서 나온 영화의 총 매출을 국가별로 따져봤을 때 항상 상위 랭크에 한국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마블이 장사가 잘 됩니다. 우리가 1위는 아니죠?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제작진들이나 배우들이 내한을 더 자주 왔겠지만 아쉽게도 1위는 아니고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다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예상 외로 중국이 강세예요.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건 인구가 많아서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1000만 관객 영화라는 거는 이 1000만 명이 한 번씩 봤다는 게 아니라 N차라고 하잖아요. 네네. 일정량의 관객 집단이 여러 번을 봤으니까 가능한 일인데 원래부터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여러 명이 N차를 봤다고 가정해본다면 당연히 그만큼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 영화를 만들면 중국 시장부터 노려보는 걸로. 그렇지.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그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영화들의 음악 감독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재계약을 통해서 2편이나 혹은 3편씩 작업을 맡은 음악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저희 영음소녀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음악 작업 비하인드 스토리죠.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블이 사랑한 음악감독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작곡가 겸 음악감독이 마블 스튜디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오면서 한 번쯤은 영화 속 음악들을 흥얼거린 적 있지 않나요? 영화 음악과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흥미로운 이야기. 세상에 없던 영화 음악 전문 채널 영화 음악 소개해주는 여자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함께합니다. (2008년) 마블 스튜디오는 아이언맨 1으로 기존의 코믹스에서 연재하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I am Iron Man. 이 대사 하나로 MCU 세계관에 첫 단추를 끼운 거죠. 다시 들어도 너무 좋아요. 이 대사가 또 수많은 떡밥을 낳았잖아요. 내가 또 울었죠. 우린 또 눈물을 흘린 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토니! 이 아이언맨 1의 음악을 맡은 감독은 라민 자와디입니다. 1974년 독일 출생이고 버클리 음대 나왔어요. 한스 짐머 제자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제자라기보다는 같은 회사예요. 리모트 컨트롤 프로덕션이라는 회사 소속인데 이 회사의 설립 배경이 굉장히 부러우면서도 재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독일 정부에서 한스 짐머에게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헬로 시드니. 누구시죠? This is your government. 왜요? 맞잖아. 계속하세요. 네. This is your government. 우리가 돈을 좀 줄 테니까 회사를 하나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일종의 사운드 프로덕션 같은 거, 영화 음악 작업도 하시고, 팀을 꾸리면 더 좋고. 그럼 신입들을 영입할게요. 제가 원탑이긴 하지만 고인물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계좌번호 남겨주시고. 그렇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스 짐머 밑으로 들어간 작곡가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매드맥스의 정키, 트랜스포머의 스티브 자블론스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헨리 잭맨도 있고요. 네. 그 사이에 이 라민 자와디도 함께 합니다. 우리 한스 짐머가 늘 고수하는 스타일이 블록버스터 영화에 최적화된 웅장한 사운드예요. 그 사단에서도 역시 제일 잘하는 게 우선 전자음악 베이스, 그리고 떼현이죠. 떼현이라고 하잖아요. 적합한 표현인데요. 네. 현 편성이 일반적인 오케스트라 구성보다 굉장히 알찹니다. 그리고 곡의 리듬 자체가 기존 헐리우드 영화 음악에서 보여주던 느릿느릿하고 잔잔한 프레이즈가 아니에요. 라민 자와디도 거의 기본 옵션으로 이 능력을 다 알고 있고 제가 이 사람 필모그래피를 보고 좀 놀랐어요. 왕자의 게임을
이 양반이 했습니다. 이분이 하셨어요? 네. 아, 이것뿐만 아니라 프리즌 브레이크. 정말요? 장난 아니에요. 이 왕자의 게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토리 배경이 현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소설 기반의 가상세계지만 지역적 특색이나 시대상을 반영한 포인트가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이리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등등 아일랜드 문화권을 우리가 켈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고스란히 음악에 녹여냈어요. 이거는 그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악기와 장르가 발현된 역사, 지역적 문화, 인종 특성 이런 뭐랄까요? 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민 자와디는 이런 게 가능한 음악 감독입니다. 한스 짐머의 적극 추천으로 아이언맨 1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시리즈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발이죠. 가장 중요해요. 네. 메인 테마가 속편에서도 쓰이려면 잘해야 됩니다. 음악 감독이 바뀌어도 메인 테마를 새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속편에서 참여를 안 해도 전편에서 쓰였던 곡이 속편에서 또 이렇게 쓰이면 그 곡을 편곡을 하든 아니면 찍고 잘라서 붙이든 어쨌든 쓰이면은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벤져스 메인 테마보다 아이언맨 메인 테마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플레이가 존 파브로가 아니길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랬다가는 모든 마블 시리즈 음악을 라민 자와디가 맡았을 수도 있어요. 에이, 무슨요. 제 최애 온탑은 제임스 오노입니다. 아이고. 아무튼 이 라민 자와디가 작업한 아이언맨 1 속의 음악들을 자세히 한번 보면 메탈이 송 타이틀 중에서도 헤비메탈이 되게 많아요. 락도 좋아요. 있고 이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좀 깝죽스러운 성격 그런 것도 투영을 했고 그리고 메탈이 금속이지 않습니까? 아이언 금속이에요. 이후에 아이언맨 시리즈를 라민 자와디가 쭉 맡진 않았지만 이 초반에 물꼬를 잘 터줌에 있어서 굉장히 큰일을 해냈다고 볼 수 있고요. 덕분에 그래미상 후보에 노미네이션까지 됩니다. 근데 받지는 못했죠? 네. 원래 이 히어로물로 상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시상식이냐에 따라서 심사 성격이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게다가 원작이 코믹스잖아요. 아카데미에서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워낙에 오스카는 좀 꼰대기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이. 일부러 더 안 주려고 하죠. 코믹을 저급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성인들도 만화를 소비하지만 어린이들이 더 많이 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만화를 보고 꿈꾼 어린이 중에 하나가 라민 자와디거든요.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언맨의 팬이었고 슈퍼파워가 없는 슈퍼히어로가 항상 마음에 들었다. 아마 이 아이언맨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토르라든지 타노스는 태생부터가 인간이 아니라 초능력자인 반면에 토니는 인간이잖아요. 이 라민 자와디가 존 파브로한테 먼저 러브콜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내가 음악을 맡게 해달라. 내 모든 커리어를 걸고 부탁하건대 제발 성덕이 되게 해달라. 아까 한스 짐머가 추천했다고 한 게 어쩌면 이런 모습이었겠네요. 야, 그냥 얘 하게 해줘라. 이런 좀 이렇게 간절한데 그냥 하게 해줘라.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이런 거. 그랬겠죠. 아이언맨 1이 개봉한 같은 해에 인크레더블 헐크가 개봉했습니다. 망했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나요? 네. 근데 의외로 에드워드 노튼판 헐크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으시더라고요. 플레이는 왠지 이안 감독판 헐크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럼요. 헥토르 오빠가 나오잖아요. 네, 자 설명해 주시죠. 아이고. 망작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음악인 것 같아요. 크레이그 암스트롱이라는 작곡가인데요. 이분이 인크레더블 헐크의 음악을 맡아서 했고 나이가 좀 많아요. 1959년생이고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왕립음악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명문학교 덕분인지 런던 현대무용학교랑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왕립 스코틀랜드 국립관현악단, 런던 심포니에타에서 레지던트 작곡가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고급 인력이네요. 무척 고급 인력이죠. 1999년에 영화 본 콜렉터로 입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판에 머무르는데요. 안타깝지만 크레이그 암스트롱 필모그래피 중에서 가장 흥행이 저조했던 영화가 이 인크레더블 헐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웃지 마세요. 아니 이게 사실인 것 같아서. 맞죠. 그쵸.
이 음악 감독들 사이에서 가장 맡고 싶은 영화, 뭐 장르라든지 영화 감독이라든지 혹은 이 제작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진행한 서베이는 아니고요. 그냥 음악 감독들끼리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그 연판장 돌리듯이 나온 건데 제가 이거를 정말 우연한 기회에 입수를 했어요. 오, 능력 있으신데요? 제 지인 중에 그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좀 꽤나 알아주는 사운드 프로덕션에서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어시스턴트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허드렛일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이걸 메일로 보내줬어요. 파일이 2개가 왔는데 하나는 제일 선호하는 것, 나머지 하나는 제일 기피하는 것인데 와, 저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놀랍게도 상위 랭크는 호불호가 같은 결과입니다. 오, 근데 이거 공개도 되는 거예요? 정확히 몇 번째 순서에 어떤 회사 혹은 작품이 있고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마블이라고 가정한다면 나에게 1이 들어왔을 때 제일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일 싫기도 하다는 거죠. 아,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건가? 그렇지. 원작이 코믹스인데 고전 문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영화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세기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면 그만큼의 명성은 물론이고 영화로 만들기까지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본이나 인력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쵸. 부담감의 사이즈가 우리나라 빅버전 영화랑은 급이 다르겠죠. 게다가 이 헐리우드에서 제작하는 영화는 거의 전 세계인이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크레이그 암스트롱이 물랑루즈도 했어요. 뭐 러브 액츄얼리, 레이, 인타임, 미 비포 유 많이 했죠. 그중에 인크레더블 헐크가 저는 이 사람 필모그래피 중에 본인이 굉장히 빼버리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감히 한번 제가 예상해봅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음악을 작업하고 나서 특히나 영화가 크면 클수록 인터뷰가 많이 나옵니다. 음악 감독들이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작업,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혹은 송 타이틀을 배우랑 작업했으면 누가 노래를 더럽게 못하더라 혹은 훌륭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이뤄지는데 없더라고요. 뭐가? 진짜 없어요. 저희도 이번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랬죠. 안타까움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죠. 크레이그 암스트롱은 이후에 마블 제작진과 다시는 만난 적이 없어요. 손절한 거죠. (2011년) 아스가르드에서 망치를 든 사나이가 지구로 떨어졌습니다. 토르죠. 토르 시리즈는 초반에 진지한 면모가 좀 많았지만 갈수록 코미디잖아요. 네. 뚱토르 봤어요? 뚱토르? 나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스토리 전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음악이 달라지잖아요. 네. 토르 시리즈의 첫 시작인 천둥의 신은 패트릭 도일이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요. 해리포터 덕후인 저는 이분의 음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아먹은 불의 잔을 겨우 맞잖아요. 말하면 먹었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큰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면은 3편까지는 정말 괜찮았어요. 우리 매회 이 이야기하는 그쵸? 거죠. 어떡해. 저희가 팟빵에서 발행했던 것도 그렇고 네이버 넘어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즈카반 시리즈는 너무 좋았어요. 영상미도 좋았고 어떻게 보면 그 해리 내면에 가지고 있던 좀 다크한 모습? 이전까지는 굉장히 해맑았다면 이제는 조금 다크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불의 잔부터 정말 말아먹었죠.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불의 잔 시리즈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 불의 잔을 책을 먼저 봤어요. 제가 오늘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책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욕했다니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이고. 근데 그 말아먹은 불의 잔을 겨우 살린 게 이분이에요. 패트릭 도일. 아휴. 네. 능력자시네요. 이 해리포터 4편 불의 잔에서 보면 연애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 나오는 곡을 이 패트릭 도일이 썼죠. 맞습니다. 이 패트릭 도일은 1988년에 영화 헨리 5세로 본격적인 영화 음악판에 들어섰는데 이 스코틀랜드 왕립 음악원 출신이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크레이그 암스트롱이랑 동문이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 지들끼리 다 해먹고. 극 중에 토르라는 캐릭터는 인간이 아닙니다. 지구상이 아닌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아스가르드라고 하는 국가와 그들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아스가르드만의 세계관을 구축해야 하잖아요. 그들만의 역사나 서사가 담긴 음악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패트릭 도일은 고민 끝에
자신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분위기와 19세기 작곡가인 바그너의 북유럽 신화 소재 음악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작업했다고 합니다. 아스가르드의 테마는 켈트족의 전통 민요에서 따오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음악에서 서양의 사극 느낌이 무신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르는 스토리 특성상 영화 안에서의 시공간 변화가 유독 많습니다. 홍길동이잖아요. 적절하네요. 네, 맞아요. 홍길동. 음악적으로도 공간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분명 필요했을 거예요. 아스가르드를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는 대규모 오케스트라로 웅장함을 담아냈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지구에서는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향곡을 사용했습니다. 들어보면 딱 느껴지세요. 패트릭 도일이 이렇게 센스 있는 작곡가다 보니까 케네스 브레너의 러브콜을 전폭적으로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사람이 합을 맞춘 게 토르가 처음이 아니래요. 1994년에 개봉한 영화 프랑켄슈타인에서도 함께한 전력이 있습니다. 콩짝이 잘 맞았나 보네요.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고 했겠죠? 내 맘이 네 맘이고? 그렇지. 자, 인크레더블 헐크와 함께 또 하나의 MCU 망작이라고 꼽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왜 그래요? 왜 자꾸 웃어요? 오늘 왜 이렇게 웃겨요? 망작이라는 말이 웃겨? 저 언니는 되게 빵빵 잘 터진다, 그죠? 내가 너무 잘 웃어서 그런가 봐요. 캡틴 아메리카 서사의 첫 시작이죠. 2011년 개봉한 퍼스트 어벤져입니다. 저는 좋았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플레이가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참 의미 있는 스토리였어요. 음. 스티브 로저스에 뒤지지 않을 만큼 패기 카터 역이 아주 큰 몫을 해냈죠. 그럼요. 이 훌륭한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 감독에 주목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 앨런 실베스트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벤져스 메인 테마. 엄지척입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맨날 마음대로 끊냐고요. 끝났어요. 이 사람 얘기하면 이제 끝내야 돼요. MCU 특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앨런 실베스트리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앨런 실베스트리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